며칠 전에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혹시 작년에 금 사야 한다는 말에 덜컥 비싼 값에 사두셨는데 이러다 내금만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가 딱 고점에 물린 건가? 밤점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 이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소중한 자산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오늘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까지 잡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폭락의 진짜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금값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는지 그 원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너무 뜨거워진 엔진이 잠시 식어야 하는 것처럼요.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는 조급한 마음에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잠깐 끌어 넘친 거죠.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적 지표가 있어요. 바로 RSI 지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알려주는 온도계 같은 겁니다. 보통 이 수치가 70을 넘으면 좀 뜨거운데? 조심해야겠다 하는 신호로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 금값의 RSI는 무려 8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열 신호였던 거고요. 다시 힘차게 오르기 위해선 이런 건강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절대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거품이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지난 10월에는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무려 18%나 더 비쌌어요. 엄청난 거품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 거품이 1%대로 확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금값 하락에 이 거품까지 같이 빠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하락폭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번 하락은 추세가 꺾인 붕괴가 아니라 과열을 시키고 거품을 걷어내는 아주 건강하고 필요한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조정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금 투자의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을 알리는 두 가지 절대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두 가지 신호가 모두 진짜 폭등은 지금부터다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마이너스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은행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내 돈의 진짜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은행에 돈을 넣어 3% 이자를 받아도 쌀값, 기름값 같은 물가가 10% 오르면 내 돈의 실제 가치는 오히려 7%나 까먹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사람들이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보전되는 금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역사적으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명확합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사려는 사람은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10년간 새로운 금광 개발 투자는 거의 없었고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으로 금을 캐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반면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한다? 이건 가격 상승의 완벽한 조건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딱 하나. 경제 위기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엄청난 이점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경제 위기가 빵 터지면 사람들이 당장 현금을 구하려고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막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이 잠시 폭락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딱 그랬죠. 하지만 이 흐름을 잘 보세요. 경제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잖아요.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20% 떨어져도 환율이 30%, 40% 폭등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원화로 계산한 우리나라 금값은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개박 방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확신이 좀 생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금은요, 오를 땐 정말 무섭게 오르지만 몇 년간 꼼짝도 안 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휩쓸리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아주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절말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내 전체 자산의 딱 10% 정도만 금에 투자하는 거죠. 이 방법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결국 가장 길게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비결로 꼽힙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지금의 금값 폭락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상승장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점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엄청난 기회를 먼저 잡은 든든한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가족님들 며칠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뉴스에서 떡하니 금값이 하루 만에 5%나 뚝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오르기만 할 줄 알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우리 노후 자금, 우리 자식들 주려고 아끼고 아껴 모아둔 그 돈으로 금을 사두신 분들 덜컥 겁이 나셨을 거예요. 나 이거 제일 비쌀 때 잘못 산 거 아니야? 꼭 내가 사니까 떨어지네. 어떡하지? 내 돈. 이런 불안감이 막 드시는 게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저 멀리 미국 뉴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내 퇴직금, 내 노후를 책임질 바로 내 피 같은 돈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묻어두자 하고 넘어가 버리시잖아요.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만약에 제가 이 5% 하락이 사실은 망할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위험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온 엄청난 기회인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만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를 세상에서 제일 쉽고 속 시원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일랑 저한테 다 맡기시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불안감을 싹 걷어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걸까요? 뉴스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미국이 뭐 다시 일을 시작한다더라. 중국이랑 다시 친하게 지낼 거라더라. 이런 말을 자꾸 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지나? 그럼 내가 만일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키려고 사둔 이 금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 이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뉴스들 때문에 세상이 정말 좋아진 거라면 주식 시장은 막 로켓처럼 쏘아 올랐어야죠.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신나서 막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어땠나요? 거의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뉴스에 나온 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유는요, 훨씬 더 간단해요. 그냥 단기간에 너무 뜨거워졌던 거예요. 우리 곰국 끓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곰국은 약한 불에 오래오래 끓여야 진국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제일 센 불을 확 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물이 부르르 끓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죠. 딱 그 꼴이 난 겁니다. 너도 나도 지금 금 사야 돼.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돼. 나만 뒤처지면 안 돼. 이런 조바심에 한꺼번에 막 달려들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걸 볼 때 온도계 지표라는 걸 씁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재보는 거예요. 보통 한 70도만 넘어도 아이쿠, 너무 뜨겁다. 과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금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뜨거워지는 자산이 아닌데
이번에 떨어지기 직전에 무려 80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아주 펄펄 끓어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잠깐 식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뚝 떨어진 건요. 세상이 망할 징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펄펄 끓어 넘치던 곰국솥이 이제야 불을 살짝 줄여서 알맞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신 게 아니에요. 무서운 뉴스 제목에 속지 않고 중심을 딱 잡으신 겁니다. 벌써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사실 이 하락이 정말 무섭고도 동시에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곧 터질 거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크게 출렁였을까요? 이게 진짜 비밀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휴. 방금 첫 번째 이야기 좀 놀라셨죠? 우리 같이 심호흡 한번 하고 가실게요. 물도 한 모금 꼭 하시고요. 천천히. 후. 아. 괜찮습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웃돈의 함정과 치타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느끼셨어요? 뉴스에서는 국제 금값이 5% 내렸다는데 이상하게 내가 산 한국금은 막 7%, 10%씩 더 크게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왜 우리만 더 손해를 봐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웃돈이라는 무서운 함정 때문입니다. 이 웃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명품 가방 살 때랑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100만 원짜리 가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사고 싶어 하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웃돈, 즉 거품을 딱 붙여서 우리는 120만 원에 사야 하는 거예요. 금이 똑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몰려드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무려 18%나 더 비싸게 금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100만 원짜리 금을 우리는 118만 원에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첫째, 국제 금값 자체가 내렸죠. 마이너스 5%. 둘째, 우리가 비싸게 주고 샀던 그 거품, 그 18%의 웃돈이 푹 꺼져버린 겁니다. 마이너스 18% 우리는 두 대를 한꺼번에 맞은 거죠. 그러니 더 아팠던 거예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내 양동이에 구멍까지 뚫려 있었던 겁니다. 물이 그냥 순식간에 쫙 빠져나간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걸 아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그 거품이 거의 다 빠져서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우리가 거품 낀 비싼 가격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진짜 가격, 공장도 가격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방금 잘못 샀으면 날릴 뻔했던 그 18%의 손실을 피하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1시간 전에 나보다 훨씬 똑똑한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 5% 하락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금이라는 자산은요, 사실 되게 지루한 친구예요. 움직여도 1%, 2%. 느릿느릿한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업계 사람들은 2%만 움직여도 폭등했다, 폭락했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5%라고요? 이건 거북이가 아니에요. 이건 갑자기 치타가 나타난 겁니다.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사고 팔 수 있는 금의 양, 즉 유통되는 물량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국, 인도 같은 큰 나라들이나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요. 금을 팔지를 않아요. 오히려 계속 사들여서 자기네 금고에 10년, 20년, 100년 동안 꽁꽁 잠가놓고 있어요. 우리 동네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사과가 100개가 있으면 가격이 안정적이죠. 그런데 어떤 큰 부잣집에서 90개의 사과를 몽땅 사가서 자기네 창고에 가둬버렸어요. 그 사과는 다시는 시장에 안 나온대요. 그럼 시장에는 몇 개가 남죠? 단 10개의 사과만 남아요. 근데 사과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 100명이에요. 그럼 이 사과 10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겠죠? 이번에 금값이 5%씩이나 크게 오르내린 건 시장에 사과가 몇 개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몇 개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 가격이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출렁이는 겁니다. 이건 바로 진짜 큰 상승,
전문가들이 말하는 엄청난 대세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고전적인 신호입니다. 공국이 끌어넘쳤던 이유가 애초에 솥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건 그냥 지루한 돌덩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미래의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큰 상승이 도대체 언제 올까요? 이게 진짜 시작이 맞는지 아니면 속임수는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비밀 신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호를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웃돈의 함정이랑 치타의 신호 이야기까지 들으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딱 한 번만 더 숨 고르고 가실게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절대 속지 않는 두 개의 초록불과 우리가 가진 최강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게 정말 길게 가는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꺼질 거품인지요. 우리 피 같은 퇴직금을 그냥 감으로 투자할 순 없잖아요. 확실한 신호등, 초록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초록불 신호는 실질 금리라는 겁니다. 이름만 듣고 아유, 머리 아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로 은행 이자 빼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둬서 1년에 이자를 3% 받았어요. 아, 나 3% 벌었다. 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빵 가격, 기름값, 이런 모든 물가가 10%가 올랐어요. 자, 그럼 내 통장에는 분명 3% 이자가 찍혀 있지만 사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힘, 즉 내 돈의 가치는 7%나 손해를 본 겁니다. 내 돈이 은행에서 가만히 앉아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돈이 녹아내리는 시기, 즉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둘까요? 절대 은행에 두지 않아요. 녹아내리지 않는 진짜 물건으로 돈을 옮겨 놓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돈이 녹아내리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이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금의 대세 상승기가요. 1933년, 1970년, 2002년, 그리고 2019년까지 정확하게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시점에 시작됐대요. 그리고 우린 아직 그 상승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두 번째 큰 파도를 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딱 알맞은 때에 오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은 최고의 부자들이 쓰는 첫 번째 비밀 신호를 배우신 거예요. 두 번째 초록불 신호는 더 쉬워요. 땅속에서 금을 얼마나 캐내고 있는가입니다. 간단하죠? 찾기 어려워지면 가격은 오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금 캐는 회사들이 새로운 금광을 찾는데 돈을 거의 안 썼대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나라마다 규제도 심해지고 솔직히 말해서 땅속에 캐기 쉬운 금은 우리가 거의 다 캐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금을 더 적게 캐내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각 나라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수요는 늘어난다? 이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확실한 공식입니다. 보세요. 두 개의 큰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을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인 신호를 따라 현명하게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진짜 배기 이야기. 우리가 가진 최강의 방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처럼 다 망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하시죠? 제발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2008년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지면 순간적으로 금이 달러 가격은 20% 정도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현금을 구하려고 금이든 주식이든 일단 다 팔아버리니까요. 이걸 현금 확보 대소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IMF 위기 때 2008년 금융 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보세요. 환율, 즉 달러 값이 어떻게 됐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1,000원 하던 달러가 1,500원, 2,000원이 됐죠.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한국 금 가격은요. 국제 금값 곱하기 환율로 계산돼요.
그래서 2008년에 어떻게 됐느냐? 국제 금값은 20% 떨어졌지만 환율이 너무나도 폭등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한 금가, 즉 여러분의 금고에 있는 바로 그 여러분의 금 가격은 오히려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최강의 방패입니다. 경제가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 여러분은 2개의 초록불 신호를 타고 금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모두가 두려워하는 끔찍한 위기가 닥쳐와도 여러분의 금은 환율이라는 방패 덕분에 여러분의 자산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겨도 돈을 벌고 혹시 저도 위기가 와도 돈을 버는 그런 양방향의 든든한 보험을 들어두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금을 사신 게 아니에요.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사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정리해 볼게요. 그 무섭던 5% 하락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승의 신호탄이었고요. 우리는 웃돈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피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진 금은 경제가 좋아도 우리를 지켜주고 혹시 무서운 위기가 닥쳐와도 환율이라는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는 양방향 최강 방패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1시간 전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안전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르다가도 몇 년간 옆으로 지루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절대 여유 자금이 아닌 돈, 빚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전체 자산 바구니의 한 10%, 즉 1,0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정도만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귀한 지혜를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아들, 따님, 혹은 형제자매 중에 아직도 이 뉴스를 보고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나요? 그분들에게도 이 안도감을 선물해 주셔야죠. 제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빠가 공부했다. 이거 꼭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족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세요. 또, 우리 동네 친구분들은요? 등산 모임 친구, 복지관 동료분들. 혼자서 끙끙 앓게 두지 마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똑똑해지고 다 같이 안전해지자고요. 여러분은 지금 금 때문에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이제 사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끼리 가족처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금값보다 더 무섭게 매일매일 우리 돈을 훔쳐가고 있는 숨겨진 은행 수수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전화단 3통으로 1년에 최소 1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